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어저께 제 블로그가 불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오늘 보도할 내용을 미리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리는 기사를 먼저 올리는데요. 어저께 제가 현대자동차 그 갑질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한 기사에 10,000명이 들어온 건 제가 어저께 처음 봤습니다. 오. 예, 한 기사에 10,000명이 조회가 됐고, 그것도 뭐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올린 건데, 저희 청년의 뉴스룸 보도본부 블로그 있잖아요. 뭐 이름은 뉴스룸 보도본부인데 제 블로그죠. 그리고 댓글이 뭐 한 30개 정도 달렸습니다. 달렸는데 계속 새벽까지 계속 달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 관련된 기사를 함부로 쓸 수 있는 언론사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큰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쓰는 순간 대한민국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렇게 버젓이 로고를 저희는 이제 버젓이 로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푼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만약에 뭐 돈이 좀 들어오면 빼주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농담입니다. 저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뉴스룸은 어떠한 후원도 받고 있지 않고 또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로지 청년과 그리고 이런 어떤 작은 주체들, 우리가 이제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운 작은 주체들에 대해서 배변하고 또 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할 얘기도 현대자동차 참 좋은 회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을 때마다 좀 아쉽긴 해요. 네, 왜냐면 계속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어느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요. 기자회견 내용은 뭐 사실 한간에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련해서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왜냐면 이제 기술이 탈취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송 기간 동안에 또 그 회사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 말로는 자기 돈은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계속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위가 뭐 이렇대요. 이분이 이제 보니까 미생물로 정화를 하는. 네. 배수를. 예. 옛날 뭐 영화 작전에서 나왔죠. 그 미생물로 이제 정화하는 뭐 그런 어떤 이제 벤처기업 같은 그런 거 잠깐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 설비에서 현대차가 이제 제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 그거를 이제 정화해주는 협력업체였답니다. 갑자기 이제 그동안은 한 번도 이제 기술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2004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2013년도까지는 한 번도 요구를 안 했대요. 뭐 기술 자료에 대해서. 네. 근데 2014년도 11월부터 5개월 동안 8번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같은 시기에 신규 미생물 테스트도 요청해서 자비로 1억 원을 들여가지고 테스트를 실시해서 결과를 제출했답니다. 본인들은 뭐 그냥 달라니까 좋겠죠. 그리고 또 돈도 좀 두둑하게 그때까지는 벌었으니까 뭐 1억 쓰고 그냥 우리 할도리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린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현대차하고 이제 경북대학이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와 또 테스트 결과 그리고 이 미생물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내서 특허를 출원하는 바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최 대표 이분하고 이제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지 통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달라는 대로 줬는데 돌아온 거는 계약 해지 통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기술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분이 현대차에 넘긴 기술에 관련된 그 자료를 가지고 현대차 직원이 경북대에서 석사 논문 학위까지 받았대요. 오, 대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웃지 못할 일인 거죠. 뭐 우리 개인 정보도 도용하면 난리가 나는데 특허를 제출했던 어떤 기업의 특허를 이제 출원된 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뭐 대기업에 있는
대기업이 이제 그걸 유사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는 직원이 그거 가지고 석사 학위까지 받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이분이 지금 눈물 흘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근데 물론 왠지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누구든 다 아니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참 뭐 어쨌든 뭐 약자의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서 자기가 지금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도 지금 이게 특허 유사 기술이 특허 출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결정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사한 거니까 이쪽에서 쓰지 말아라라는 어떤 대법원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일도 못 하겠는데요.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분이 왜 나왔냐면 20개월을 버텨가지고 지금 원래 특허 무효 심판이라는 게 있답니다. 특허 무효 심판, 특허청에서 하는 건가 봐요. 그 특허 무효 심판에서 20개월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 11월 21일 날 이겼답니다. 근데 이겼는데 이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불복을 하고 재청구를 하겠다는 거죠. 대기업 체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네, 거 그래서 아니에요? 5년을 더 싸워야 된답니다. 앞으로 5년을.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형 로펌하고 대기업이 붙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자문단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어떤 법률 자문단을 과연 중소기업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예, 이길 수가 없고 또 더더군다나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만 끌면 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저희 엊그제 다룬 거랑 거의 똑같네요. 엊그저께 우리가 다룬 게 저거 내 아이디어인데 이거 그거죠. 다뤘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조 팀장이 거의 뭐 열변을 통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취준생들한테 리포트를 받아서 그걸 그냥 취준생은 채용을 안 시키고 레포트만 채용시키는 그런 어떤 사례와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둘 다 보면 약자죠. 어떻게 보면은 채용을 안 하면 그만이고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인 상대 그런 대상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얘기하시는 건 이거래요. 이게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님 홍종학 장관님이 관련해서 우리가 당부한다 한번 방송한 적 있죠. 네. 왜 그런 방송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만연해 있는 이런 기술 탈취 부분이라든지 그 약자에 대한 어떤 갑질 부분 이런 부분들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장관님한테 이제 그런 이제 바람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분이 얘기로는 중기벤처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및 중재위원회에도 한계가 있답니다. 말하자면 중기벤처부에서 이 사람 잘못했다, 대기업 잘못했다라고 얘기해도 그리고 이제 요번에도 그랬답니다. 현대차에게 3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대요. 근데 법이 거부하면 그만이랍니다. 현대차가 나 거부하면 그만이래. 근데 난 그거 결정에 난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떤 제재 수단이 없대요. 역시 법도 대기업을 위한 법인가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현대차는 거부했습니다. 당연하죠.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결국 이제 7년간의 소송 기간, 그러니까 수십 번의 어떤 재판을 통해서 이 피해 사실을 다시 입증하라는 것이 이게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버텨온 20개월에 앞으로 5년 해서 7년간 거의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마 파산하지 않겠나. 지금도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뭐 전동 실린더 만드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뭐 6년 동안 뭐 2번이나 기술 탈취를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무슨 그 크레임을 걸었대요. 그 현대차에서 그 무슨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좀 어떤 기계 파손이 일어나니까 이걸 개선할 수 있게끔 무슨 부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 소용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제품을 보내달라. 그래서 현대자동차 달라 그래서 보내줬어. 무료로 이제 샘플 2개를 보내줬는데 그 이후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대. 알고 봤더니 그 제품을 다른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제품에 관련돼서 뭐 다른 업체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자기 뭐 사촌이나 발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친척이 그걸 뭐 만들게 해서 납품을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분들의 이제 주장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뭐 결론은 결국 이제 자본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뭐 그 규모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이제 영업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 대기업한테 과연 중소기업이 특허라는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지적재산권이죠.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조 팀장이 지금 개발한 거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그걸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개인이라도. 그게 네.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예를 들면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대학생이 페이스북 같은 거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같았으면 과연 그게 될까요? 안 됐을 이런 것 식으로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뭐 같이 해왔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데 맞아.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디 뭐 서울대에서 뭐 페이스북 개발한 사람들 그거 삼성이나 어디 뭐 이런 큰 대기업에서 만약에 마음만 먹고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왠지 될 것 같지 않아요? 가져가실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뭐 약탈적 자본주의라 그러기도 하고 뭐 참 뭐 천민 자본주의라 뭐 이런 비난도 많이 하지만 이 지적재산권 문제에서는 철저하다. 그래서 아무리 뭐 젊은 뭐 20대가 개발을 했든 네. 뭐 15살이가 개발을 했든 간에 그 지적재산권 개발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정해 주니까 그 사람이 뭐 지금 세계 2위, 3위 부자 아닌가요? 네, 상당한 부자죠. 예. 그렇게 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야 이런 어떤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개인이 어떤 이런 IT 전문가 우리 조 팀장 같은 분들도 열심히 자기가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거 뭐 저기 다들 그냥 대기업에서 모든 걸 다 입도 선매하듯이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이미 생각해 버린다면 과연 누가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할까요? 그나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었을 때 나왔던 거는 특허를 가지고는 소송이 힘들대요. 받듯이 이렇게 체력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특허라는 거는 조금만 돌려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변호사분께서 쓰신 블로그를 봤는데 영업비밀 계약서를 쓰래요. 근데 물론 이제 영업비밀이다 하고 다 안 보여주면 사인을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면 사인해야지 전체를 보여줄 수 있다 해가지고 영업비밀 계약 유지서에 사인을 하고 막 설명까지 다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했는데 1년 반인가 2년 뒤에 그게 그대로 나와서 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식이니까. 그랬는데 영업비밀 계약서를 써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했더니 영업비밀 가지고 특허청 사이트 어디서 영업비밀을 등록할 수가 있대요. 돈을 조금 주면.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승소를 한 케이스였는데 다행이네요. 그나마 이제 그런 제도라도 있으니까 물론 대기업이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겠지만 조금이나마 그 영업비밀 계약서라는 걸 써서 계약서를 조금 잘 활용해서 그나마 대기업 자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희가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죠. 그 방금 조 팀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특허 분쟁으로 중소기업이 1심에서 패소한 비율이 89.9%. 그리고 2심까지 가서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대요. 얼마나 대기업이 로비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중소기업이 심판해서 대기업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중소기업 여러분, 저희 시청자 제보 많이 이용해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로고도 띄울 수 있고 네. 네, 오셔서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편집도 해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조 팀장이 상당히 요즘에 편집 기술도 많이 늘고 역시 우리나라 M세대 대단해요. 예, 정말 웬만한 방송국에 있는 편집 오래 하신 분들 막 40대, 50대 분들보다 역시 우리 M세대 딱 2달 됐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습니다. 취준생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준생들 혹시나 뭐 레포트 내는데 뭐 대기업에서 뭐 홀라당 하고 본인들은 놀고 있는데 텔레비로 보니까 자기 아이도 나오고 이러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기업들 너무나 많잖아요. 어렵고. 근데 이런 분들 지금 사실 나라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력 업체인 대기업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 이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그리고 정말 열심히 저도 이제 기업에 있어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큰 기업일수록 어떻게 보면 세세한 이런 것들 다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연구 개발 이런 거 다 외주 줍니다. 그리고 뭔가 좀 힘들 것 같은 거 다 외주 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 이런 데 보면 다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 벤더 회사들이 다 어려운 일하고 막 올라가서 막 힘든 거 막 저기 막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거 다 벤더사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계신 직원들도 물론 뭐 고생하시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좀 더 위험 부담이 적은 그런 것들을 하거나 상당 뭐 서류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에 치중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실제로 막 진짜 그 영업 현장이라든지 산업 현장, 그리고 이런 어떤 연구 현장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다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자기가 손에 땀을 묻히고 피를 묻혀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받고, 어떻게 보면 더 베네핏을 받아야 어떻게 보면 더 이 나라가 발전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거 할 거야, 나도 산업 현장에 갈 거야, 나도 연구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또 연구한 사람들 또는 산업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뭐 다 뺏기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들 그냥 편한 서류 작업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취준생들이 다 그냥 대기업만 가려고 한 이유도 이런 대접을 받으니 누가 중소기업에 가서 이런 고생을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저는 싶어요. 맞아. 정말 그 뭐 요즘 말로 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산업으로 제조업으로 유럽에서는 거의 뭐 유럽 전체가 다 독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조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방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방대한 중소기업 수를 지탱할 만한 어마어마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력에 대한 어떤 보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의 독일을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이미 조금 없는 것 같지만 청년들은 벌써 이 생망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청년들한테 이번 생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 라는 것을 좀 더 얘기해주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청년인 뉴스룸에서 고발하고, 또 취재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고발해서 우리가 같이 또 공유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 정말 약자들, 그리고 근데 그냥 약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약자들,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약자들이 좀 대접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이 생망까지는 안 되지 않겠는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본부장의 직톡이었습니다.